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군사 행동을 보류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달 초부터 김여정 부부장이 전면에 나서서 남한을 굉장히 강하게 압박하고 또한 비난해 왔습니다. 통신선 모두 차단했고요. 지난 16일에는 개성공단에 위치한 연락사무소를 폭파했지요. 그리고 군사행동 4가지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격적으로 이제 김정은이 전면에 나서서 군사행동을 보류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좀 따져볼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먼저 최 교수님, 일단 김정은이 드디어 나섰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역할 분담이라고 생각을 해요. 김여정과 김정은의 역할 분담이다. 우리가 소위 뭐 배드캅, 굿캅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악역은 누가 하고 그다음에 좀 좋은 이미지의 역은 누가 하느냐의 문제라고 보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김정은이 나오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에 그러니까 좀 호전적으로 나오고 우리 정부에 대해서 좀 압박을 가하는 행태를 취하는 모습은 다 김여정이 했거든요. 2가지가 달성이 됐죠. 첫째, 김여정이 군과 당을 장악하는 데 일정 부분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2인자로서의 실질적인 2인자로서의 어떤 존재감을 부각시키면서 내부 단속, 내부 결속을 강하게 할 수 있었죠. 그 부분이 김정은이 노렸던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강하게 한국이나 또는 미국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군사적 긴장감을 끌어올림으로써 당과 군을 김여정이 일정 부분 장악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여건을 형성해줬고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이 북한 내의 불만 요소들 예컨대 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아니면 중국과의 국경이 폐쇄가 되면서 밀수도 안 되는 상황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북한 내 그 주민들의 어떤 불만 요소가 많았는데 그걸 일정 부분 억압시켰다는 점 이런 점들은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성과를 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면서 김정은이 나와서 결국 다시 화해 모드나 또는 위기 관리 측면에서 일정 부분 좀 한 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계속 이렇게 극단적으로 치닫는 것이 본인들한테 절대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정부의 강경한 대응도 그렇고요. 미국도 이런 행태에 대해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물러서는 모습이 아니라 더 강하게 압박을 가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북한 입장에서는 더 이상 강하게 나가는 것이 본인들이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겠구나 라고 판단하는 기회가 됐다고 보여져요. 즉 원하는 것 2가지를 얻었고 이런 상황이 계속될수록 북한은 더 고립적 상황에 갈 수밖에 없고 그것이 결국 북한의 문제 해결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즉 제재를 풀고 어느 정도 뭔가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이런 행태는 도저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하는 판단 이런 판단들이 결국은 좀 수위 조절을 통해서 다시 분위기를 좀 반전시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겠나. 저는 앞으로도 김정은이 그런 쪽으로 역할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호전적인 역할을 보여주기보다는 뭔가 대화와 타협 쪽으로 가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북한은 단기적인 목적을 일부 좀 성취한 것으로 보인다. 어떤 그 후계자라고 일컬어지는 김여정의 위치를 확인하는 등 내부 결속에 있어서 목적을 이뤘고 아울러 또 남한과 미국을 압박하는 데도 어느 정도 성공했다라는 판단하에 이제 김정은이 나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김정은이 조금 유화적인 부분을 더 강화해서 전면에 나서게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요. 그런가요? 대북 전문가들이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이 2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앞서 최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극합과 배드캅으로서의 역할이 분단된 것이다. 그러니까 좋은 역할은 김정은이 하는 거고 나쁜 건 김여정이 하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고 또 반대로 보게 되면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자신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해서 이미 얻을 수 있는 건 다 얻은 겁니다. 굳이 이 상황에서 사실 대남 전단 살포라던가 이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확성기 방송 같은 경우는 북한에게 오히려 자충수가 된다는 분석이 있었어요. 사실 확성기의 효과는 우리 측에 했을 때 훨씬 더 북한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접경 지역의 주민들이나 군인들이 북한에서 하는 확성기 방송 듣고 심리전에 동요될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반면 북한 접경지의 군인들 같은 경우는 바로 최근에도 사실 접경지에서 판문점 지역에서 뭐 오청성 병사 넘어오기도 했었고 이런 확성기 방송의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북한이 과민하게 반응을 해왔거든요. 이제까지.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까지 불리한 싸움은 할 필요가 없고 연락사무소 폭파나 추가적인 도발 징후만으로도 충분히 대한민국이나 국제사회를 압박했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향후 이제 좀 주시해서 지켜봐야 될 것이 결과적으로는 지금까지의 도발은 미국보다는 아무래도 대한민국 정부를 타겟으로 했던 도발이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일단 한번 숨고르기를 했고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의 카운터파트는 김여정 부부장이고 본인은 어떻게 보면 미국과 직접 이야기하겠다는 의사를 계속해서 비춰왔는데
심포로 전용기 타고 날아갔다는 언론 보도도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 심포에 잠수함 건조장이 있잖아요. 거기서 SLBM을 탑재할 수 있는 신형 잠수함 등을 공개하면서 이제는 미국 대선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까지도 압박을 할 것인가. 그게 아니면 수위를 조절해 가면서 대한민국 압박에서 이 플레이를 그칠 것인가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데, 사실 대한민국을 계속 압박한다고 해도 남북 관계가 악화될 뿐 제재 해제라는 극적인 성과가 돌아올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결국 미국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불러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수준의 어떤 국지적 도발이 아니라 SLBM이나 ICBM 기술력을 과시하는 수준의 새로운 형태의 도발이 또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지금의 제스처를 가지고 아 이제 다시 유화 모드로 들어갔나 보다 이렇게 안심할 단계, 또 김정은 위원장이 나오면 평화적인 게 나온다. 저는 그게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이 만약 뭔가 지시를 내리고 중앙위원회에서 비준을 하게 되면 이 미국까지 건드릴 수 있는 더 큰 사이즈의 어떤 도발이 나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안심하거나 김정은 위원장의 재등장을 마냥 반길 그러한 사태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대남 압박 국면이었다면 이후 대미 압박으로 미국을 향한 부분으로 이제 태세가 전환될 수도 있다. 이 부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북한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그간 대남 확성기를 재설치하는 모습이 포착됐던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이 확성기를 다시 철거하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됐습니다. 아시는 대로 대남 확성기 설치는 사실 김여정이 예고했던 군사 행동 안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대남 확성기를 설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앞으로 그렇다면 우리 군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 이 부분은 지금 북한이 물러서는 듯한 그런 양상입니다. 저희가 좀 해석할 여지가 있을까요? 사실 불리한 싸움판이라는 말씀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확성기 전면전이 만약에 벌어진다면 북한 측이 있는 타격이 훨씬 더 큽니다. 굳이 이렇게 자충수가 될 수 있는 확성기 분야로 이 도발의 범위를 넓히는 게 득이될 게 하나도 없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우리 국방부에서도 사실 뭐 이동식 확성기를 쓸 것이냐 아니면 성능 좋은 고정식 확성기를 다시 쓸 것이냐 논란이 있었지만 어쨌든 대남 방송하면 우리도 대북 방송하겠다는 행동에 행동으로 대응한다는 기조만큼은 분명하다는 것을 밝혔었기 때문에 우리가 마냥 유화책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보여주자 북한도 어느 정도 행동을 철수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좋은 교훈의 사례가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해석을 좀 더 해보자면 김정은 위원장이 바깥에서 뭐 신변 이상이 있다, 뭐 지도력이 약해진 것 아니냐는 평가와 달리 저는 군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만약 김정은 위원장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었다면 총참모부에서 나서서 하겠다고 한 거에 브레이크를 걸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랬다가는 군부의 반발이 또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보기에 이런 확성기나 대남 전단 같은 경우 총참모부에서 띄운 이런 4가지 안 같은 경우는 본인의 성에 안 차는 겁니다. 뭔가 획기적이거나 아니면 확실하게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세련된 방식의 도발을 하고 싶은 건데 이거 너무 옛날 방식인 거잖아요. 삐라 살포하고 확성기하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총참모부가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권위로 이걸 그냥 보류할 수 있을 정도의 리더십이 여전히 있구나. 거기에 우리가 냉정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일각에서 제기하는 뭐 신병 이상설이나 리더십이 완전히 실추돼서 뭐 군부의 꼭두각시가 됐다, 이런 식의 어떤 평가들도 있었는데, 그런 전망은 이번에 군부의 행동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만 봐도 좀 섣부른 기대가 아닌가 하는 그런 분석까지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좀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그동안 김여정만 전면에 나서고 오늘도 김정은은 전원으로만 이 지시가 전해졌을 뿐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신변에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관측도 나왔습니다만, 장해천 평론가의 해석상 오히려 군부를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씀대로 어쩌면 더한 군사 행동을 예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숨고르기 국면, 그래서 마냥 좀 안심하고 있을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이제까지 내놨던 시나리오대로 일단 북한은 계속해서 행동을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군사 행동 계획 보류한다고 밝힌 이후에 그 다음 행동 어떤 것들이 예측이 가능할까요? 일단 저는 군사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낮다고 봐요. 예를 들면 도발을 한다거나 우리 쪽을 향해서 뭐 포격을 한다거나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그러면 돌이킬 수 없어요. 김정은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것은 여지를 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정은이 전면에 나서 만약 김여정의 역할을 했다고 하면 여지가 없어요.
협상의 여지라든지 뭐 뭔가 타협의 여지를 전혀 두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김정은이 저는 나서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김여정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2인자고 어쨌든 당내나 그 또 군 내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에 힘은 들어가고 무게감은 있지만 김정은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뒤에서 뭔가 약간의 변화를 이뤄낼 수 있는 어떤 여지를 남겨놓은 상태예요. 그런 상태로 계속 갈 거라고 보고 군사적 행동을 했을 때는 돌이킬 수 없어요. 만약 우리 지역을 우리 땅을 북한이 공격을 하거나 어떤 형태로는 도발을 했을 때 우리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2배, 3배로 갚아줘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고 다만 대남 전단 살포 이런 부분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군사적 도발은 아니더라도 본인들이 예측하고 예견하고 얘기했던 대남 전단 살포 문제란 이런 부분들은 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또 북한 주민들한테 그걸 하겠다고 공표를 해놨기 때문에 안 하는 것도 애매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정부가 한 건 아니지만 우리 민간단체에서 어쨌든 또 한두 번 날려보냈고 거기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대남 전단 살포 같은 것은 추진해볼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만 뭐 예를 들어 우리 지역이나 우리 어떤 국내 어떤 영토를 타격하거나 아니면 공격하는 정도의 군사적인 행동 그런 네.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의 상황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또한 미국의 어떠한 좀 태도로 나갈 것인가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미국 국무부가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가 전해졌습니다. 미 국무부의 입장은 이러합니다. 군비 통제, 비확산, 군축 관련 보고서 2020년도 내용인데 여기에서 살펴보면은요, 이 보고서는 북한뿐만 아니라 러시아, 중국, 이란 등 이 핵 활동을 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미 국무부의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북한에 대해서는 핵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고 여기에 대해 큰 우려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국과 유엔의 제재는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핵물질 생산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근거는 지난해 8월에 나온 IAEA 보고서를 인용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변과 풍계리 등지에서 계속해서 핵물질 생산이 계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8년 5월에 폭파된 풍계리 핵실험장도 되돌릴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추가적으로 핵시설을 건설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의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미 국무부의 입장은 지난해 하노이 회담이 결렬됐던 그 당시에서 나아간 부분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같은 미국의 분석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얻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기들 네. 입장에서는. 그러면 얻는 게 없는 상황에서 본인이 또 다른 행동을 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북한이 자기들 벼랑 끝 전술이라고 주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호전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뭔가 얻어내려는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북 제재를 좀 풀게 만들거나 우리와 경협이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어떤 형태로든 좀 지원을 받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거는 비핵화 문제와 연계가 안 되면 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가 연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비핵화 문제와 그다음에 제재를 푸는 문제는 함께 가는 것이지 두 개를 분리해서 볼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차원이라고 한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의 상황에서 더 뭐 많은 걸 양보한다거나 이럴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결국 협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함께 이걸 같이 낮추느냐의 문제. 즉 비핵화의 진전도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 맞게 대북제도 일정 부분 풀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네. 어느 하나가 먼저 이루어지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이라면 북한이 지금 미국이 분석한 것처럼 예전에 그 상태에서 더 후퇴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또 발전적으로 한 것도 없고. 다만 앞으로 그럼 어떻게 될 거냐. 북한 입장에서는 일단 단계적으로 이 부분을 압박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 핵 개발을 계속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천명하든지 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풍계리 핵실험장을 네. 다시 복구하는 시도를 하겠다고 하는 발표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당장 그럼 지금 할 거냐 이거는 조금 저는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지금 당장 그런 행동이 옮길지는 아직은 모른다는 생각이 네. 들고요. 일단 북한이 여러 번 이런 문제를 가지고 미국에 메시지를 던질 거고 우리 정부에도 메시지를 던질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미국이 반응이 나오느냐. 즉 협상 테이블로 나와서 협상을 재개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역할을 준다고 하면 일단 보류할 거고요. 그게 계속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안 하면 네. 이런 행동에 옮길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즉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추가 건설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러나 지금 당장은 아닐 거고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면서 시기에 따라서 또는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전개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앞으로의 상황을 좀 주시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국회에서 여야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21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여야가 외교 안보 분야 합동 간담회를 열었는데 조금 전 3시부터 시작이 됐다. 이런 얘기가 전해진 바 있습니다. 장 평론가님 좀 들으신 내용이 있으신지요? 큰 성과는 없었던 것 같고요. 네. 우선 오히려 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자서전 회고록이 참 논란입니다. 여기에 대한 진실 공방이 여야 사이에 있었고, 물론 원론적으로 안보 위기 앞에서 초당적으로 협력하자는 내용 정도는 나왔지만 원 구성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네. 송영길 외통위 위원장,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도 외통위로 복귀해서 상임위 차원에서 한 번에 보고를 받고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여기 지금 미래통합당의 대표는 박진 의원이 갔는데 네. 박진 의원 같은 경우는 원 구성에 대해서 여당이 그렇다면 양보를 해야만 우리가 이런 회의가 아니라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외교안보 합동회의 같은 경우는 정례화된다는 이야기는 들려오지 않거든요. 일회성 회의였다는 거예요. 지금 원 구성이 안 되고 있는 만큼. 만약 외통위가 구성되고 정상적으로 상임위 활동이 진행된다면 앞으로는 이런 간담회보다는 외통위 차원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게 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평가해 본다면 아무 대화가 없는 상황에서 여야의 의원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다, 그 자체밖에는 다른 점수를 주기는 힘들지 않겠나. 일단 원 구성이 되어야 국회 차원에서의 안보적 대응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냥 보여주기로 끝난 거군요. 그렇죠. 안 한 것보다는 낫는데 네. 여기서 어떤 실질적인 의미나 합의안을 도출해내는 데는 역부족이었다고 판단해야겠습니다. 그렇군요. 방금 장 평론가께서 볼턴 회고록과 관련해 여야 간 좀 공방이 있었다라고 전해주셨는데요. 이 부분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 볼턴 회고록도 영향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남북관계에 볼턴 회고록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저는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고 봐요. 왜냐하면 볼턴 회고록에서 그렇게 많이 보도가 나오는데 북한의 공식적 반응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네. 비판을 하거나 불만을 얘기하거나. 저는 나중에는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것도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국가 대 국가가 대화하고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밀을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정도의 어떤 비판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북한이 볼턴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아주 낮은 정도의 평가를 했어요. 왜냐하면 볼턴이 계속 이 문제를 북한과 미국이 대화하고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좋아지고 또 비핵화를 전제로 해서 뭔가 제재를 푸는 걸 끝까지 반대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볼턴은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리고 본인들이 어떤 형태로도 그 혜택을 받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이고, 북미 관계가 회복되는 것도 반대했다고 볼턴 스스로가 얘기해요. 북미 회담 이루어지는 거 끝까지 반대했는데 이루어져서 자기는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힘들다,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그런 차원이라면 볼턴의 얘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북한 입장에서는 100% 신뢰를 안 할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 볼턴 얘기에 대해서 참고는 하겠지만 네. 볼턴의 관점에서 북한에 대해서 원래 안 좋은 관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글 자체에 대해서도 그렇게 크게 반발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볼턴의 회고록 자체가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그럴 가능성은 아주 적다, 미비하다고 생각을 해요. 전혀 아닌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건 논란이 될 수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진실성이 없이 그냥 사진 찍으러 와서 북미회담 했다, 그런 얘기가 들어와 있거든요. 볼턴의 지금 회고록 내용 중에. 그리고 트럼프는 김정은 위원장은 열심히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거긴 관심 없고 그냥 사진 찍고 대선을 이용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들은 상당히 북한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기분 나쁜 얘기죠. 그리고 트럼프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거기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을 낼 수 있겠지만 이 체계 전체를 가지고 볼턴의 얘기들을 다 그냥 수용하면서 비판적으로 입장을 설 가능성은 낮다. 왜냐? 북한이 볼턴에서 워낙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고, 볼턴도 북한에서 워낙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책을 그런 형태, 즉 누구든 책을 쓸 때는 자기 관점을 쓰는 겁니다. 똑같은 현상을 봐도 각각 다른 사람이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볼턴의 회고록은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볼턴 개인이 갖고 있는 이미지와 연관돼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크게 이거에 영향을 받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하지만 일정 부분 북한이 좀 참고할 것은 같습니다. 알겠습니다.